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5일 오후입니다. 대한민국이 쿠바와 국교를 수립하게 된 것은 이것은 정말 역사적 사건입니다.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쿠바 하면은 쿠바 미사일 사건이라든지 또는 쿠바와 북한 사이의 특별한 관계라든지 카스트로 체게바라로 상징되는 공산혁명 수출기지로서의 쿠바라든지 여하튼 전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가 이 쿠바입니다. 서울올림픽에도 당시에 IOC 회원국 167개 나라 중에서 7나라가 불참을 했는데 거기에 북한과 쿠바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나라와 대한민국이 수교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참 한국이 많이 컸다는 생각도 들고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미수교국이죠. 미수교 공산국이죠. 북한은 국가가 아니니까 마지막 미수교국 쿠바와 대한민국의 수교,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인의 활동 공간이 북한을 빼면은 세계 어디 못 가는 데가 없는 나라가 되었고, 아마 다음에 발표될 한국 여권의 파워가 한 단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이렇게 치면은 한국 여권이 일본,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에서 탑 클래스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국력 그리고 한국인의 질이 뛰어남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환영받는데 이제는 쿠바에서도 환영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수교도 상당히 이게 무슨 비밀 공작처럼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쿠바와 수교하는 방안을 의결을 했는데 이것도 비밀로 붙였다는 겁니다. 13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그리고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적석 안건이 하나 상정됐다는 겁니다. 쿠바와의 수교안이었습니다. 이 안건은 다른 안건들과 달리 국무위원들의 PC 모니터에는 나오지 않았고 종이 인쇄본으로만 배포됐다고 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다른 국무위원들은 착석한 뒤에야 쿠바와의 수교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 장관은 국무위원들에게 내일, 즉 14일에 수교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까지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헌법 89조에 따르면 외국과의 조약안이나 중대한 대외 정책은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니까 그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제가 기자 생활 1971년 한 이후에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걸 실감한 게 뭐 여러 차례 있습니다만은, 예컨대 1975년 4월 4.20이 공산군에 함락되었을 때 그때 마지막 철수선을 타고 쫓겨나다시피 한 교민 그리고 월남 사람들이 해군 LSD를 타고 부산항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게 5월 13일 날짜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1996년에는 바로 월남전 때 우리와 싸웠던 월남 국방장관 지합장군을 하노이 근교의 별장으로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베트남이 공산화되었다가 개방정책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개발을 배우게 되고 한국과 베트남이 아주 친밀하게 되고 지금도 베트남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 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년 만에 역사가 바뀐 거죠. 쿠바와 수교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바로 그런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쿠바는 원래 이 세계사에 편입된 것은 1492년 콜럼부스의 상륙입니다.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면 이제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미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는 인디안이라고 잘못 불리고 있는 그 몽골 인종 출신들의 원주민이 수천만 명이 살고 있었고, 아즈텍 문명이라든지 잉카, 마야 문명을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스페인 세력을 얻고 콜럼버스가 상륙을 했는데 그 첫 상륙 지점이 쿠바입니다. 그게 1492년입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 지배로 들어갔는데, 쿠바가 그 플로리다 코 밑에 있습니다. 인구가 한 1,000만 명, 면적은 남한 면적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아주 밀접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식민지처럼 성장했는데, 1950년대에 카스트로가 지휘하는 공산 게릴라가 정권을 잡고, 그때부터 세계 역사 속에서 쿠바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 미국의 도전, 바로 미국 코 밑에서 미국에 도전하고, 자연히 소련과 가까워지고, 1962년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후르시초프가 모험 정책을 펴니다. 바로 미국 코앞인 쿠바에다가 핵 미사일 기지를 건설합니다. 실제로 핵폭탄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뒤늦게 알아버린 케네디 대통령이 핵 전쟁을 불사하고 쿠바에 대한 해상 봉쇄 정책을 선언합니다. 그게 1962년 10월 하순이었습니다. 아, 이거 잘못하다가는 소련과 미국 사이에 핵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그때 이미 미국은 일전 불사의 태도를 갖추고 핵폭탄을 실은 전략 핵폭격기를 띄워놓고 정면 승부에 나섰는데, 후르시초프가 양보를 했습니다. 쿠바에 배치한 핵 미사일을 철수하겠다. 그 대신 미국은 터키에 배치한 핵 미사일을 철수한다.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하게 되는데, 후자 터키에 배치한 핵 미사일 철수는 비공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걸로는 후르시초프가 모험 정책을 폈다가 젊은 케네디 대통령의 단호한 조치에 굴복하는 형식이 되었고, 이게 후르시초프의 권위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해가지고 그 2년 뒤 1964년 가을에 정치국 회의에서, 소련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후르시초프가 쫓겨나는 이유가 된 겁니다. 그때 소련과 미국 사이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쿠바를 침공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뒤에 쿠바는 세계 도처에 혁명을 수출했습니다. 한때는 수만 명의 병력을 아프리카, 앙골라, 이디오피아 이런 데 파견해가지고 현지의 공산혁명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바뀌고 해가지고 고르바초프가 1985년 무렵에 등장하면서 소련이 개방 정책을 펴니까 쿠바는 소련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서서히 외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하니까 서울 올림픽으로 해가지고 북한과 쿠바가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카스트로는 김일성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고, 그 스포츠 강국입니다. 쿠바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쿠바는 서울 올림픽 참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외롭지만은 북한과 쿠바는 일종의 형제관계 비슷하게 김일성, 카스트로 세계 공산혁명의 지도자다 이래가지고 명맥을 유지하다가 결국 쿠바도 미국과,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미국과 수교하게 되고, 카스트로는 죽고 그 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좀 유연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정계에서 은퇴를 했고 나이가 90이 넘은데, 라울 카스트로의 결단으로 해가지고 미국과 수교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과 수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지난 한 60, 70년의 역사가 드라마틱한지, 쿠바
한국의 수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그러나 불가피했죠. 이미 한국 사람들 쿠바에 입국을 하고 쿠바에 간 사람들의 인상이 참 좋다고 합니다. 쿠바가 가난하니까 옛날에 그 순수한 모습을 안고 있다고 그러는데 쿠바 사람들 생각은 안 하고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쿠바는 참 못 사는 나라고 정치적 탄압 그리고 언론 탄압은 세계에서 가장 엄혹한 나라로 꽂혀 있는데 다만 북한식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주체성도 있고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진 그런 나라가 쿠바입니다. 특히 쿠바는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평균 수명이 그래서 깁니다. 한마디로 쿠바는 공산주의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뭐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와 이제 수교를 해가지고 마음 편하게 쿠바 여행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외교적 성과 중에서 굵게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